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리 예상하긴 했지만 벌써부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기타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권을 유지해 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와 관련된 일로 악재를 만났고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구설수와 여권 내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게 되면 여권이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여권 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꾸준히 있어 왔죠. 특히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유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친문과 결을 달리해왔고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과 함께 처가 문제로 큰 암초를 만난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대권 선언을 하자마자 큰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김무선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는커녕 교도소로 가게 될지 모르는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프로축구구단 성남FC 기업 후원 광고비 유치권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인데요. 해당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FC 구단주도 겸했는데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구단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가량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5년, 고발은 2018년에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선언을 하자마자 경찰이 이 문제에 손을 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 먼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던 성남FC의 165억 후원금 문제가 뭐냐?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는데요. 보시고 계신 사진은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형아 구속연대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에서 성남FC에 165억 원을 후원한 것이 특가법 뇌물죄라며 처벌해달라고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발 이후 분당경찰서는 3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갖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고발 이후 분당경찰서가 3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참 이례적이죠. 자, 만일 고발의 의미가 없다면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인데 그러자 구속연대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다시 접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가 거물정치인의 160억 뇌물죄를 3년이나 방치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속연대가 주장하는 165억 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관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165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큰 파란이 일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65억 원의 후원금을 낸 업체들은 어느 곳일까요? 왜 냈을까요?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분당경찰서 등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분당차병원에서 33억 원을 후원한 데 이어 제2사옥을 신축 준비 중이던 네이버에서 40억 원, 그리고 성남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36억 원, 병원 용지를 업무 용지로 변경한 두산건설에서 42억 원, 신축 중이었던 판교 알파돔시티에서 5억 5천만 원, 역시 당시에 신축 중이던 판교 백화점에서 5억 원 등 총 161억 5천만 원을 업체들이 성남FC에 후원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이죠.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거액을 성남FC에 후원했을까? 이 같은 업체의 후원에 대해 고발단체는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면 무엇이 뇌물죄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매년 성남시가 55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성남FC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예산 사용 내역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는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만일 후원금 내역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후원금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성남FC의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후원금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이 인허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축구단에 거금의 후원을 했다. 이게 자발적이냐, 강요에 의한 뇌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가 핵심일 텐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촉이 밝으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이 대번 떠오르실 겁니다. 2020년 7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액수는 158억 원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롯데, 삼성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즉 삼성이 현안 해결을 위해 뇌물을 줬다고 본 것입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는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의 최대 관심사안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때문에 이것도 뇌물. 또 SK가 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도 당시 최태원 회장에게는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의 현안이 있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알고 미르K 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했다. 고로 롯데그룹의 사례처럼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고 뇌물 요구죄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각종 현안이 있던 기업들에게 165억 원을 받은 건 후원일까요? 뇌물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안 받고 묵시적 청탁이니 뭐니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징역형과 벌금을 추징당한 것처럼 엿장수 마음이겠죠.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과 김병수의 대법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정권이 이재명의 차기 권력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더욱 키울 거라 저는 봅니다. 고발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을 묵혀놨다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꺼내든 것만 봐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가 해당 건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건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네가 뭔데 서면 조사냐 라며 얼른 가서 조사받아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뒤 3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3년씩 뭉개는 뒷배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3년간 피의자 조사조차 안 한 경찰, 3년간 버티는 이 지사, 둘 다 골 때린다, 둘 다 위대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선판에 미칠 영향은 또 얼마나 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